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시스템 생물학 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2회 코젠브리지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크리스퍼 기반 형광 측정 장치를 이용한 코비드-19 진단입니다. 먼저 코비드-19의 창궐 및 이에 대한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크리스퍼 옵티컬 디텍션 앤 수트로피 코다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창궐과 이에 대한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번 코비드-19까지 많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면서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특히 이번 2019년에 창궐한 코비드-19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 세계를 셧다운에 빠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야기해왔고 현재까지도 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을 통한 환자 구분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신속 항원 테스트와 PCR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테스트의 경우 빠르고 간편하긴 하지만 진단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고, PCR 테스트의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전문화된 장치 및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두 방법이 표준 방법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진단 체계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속한 선별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신속 항원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 항원 테스트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PCR 테스트도 수반됩니다. 즉, 한 명의 환자에게 두 번의 테스트가 수반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방역 체계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리스퍼 기반 진단 기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퍼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진단 관련 기술들과 접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감염병 진단 플랫폼 개발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퍼는 본질적으로 박테리아가 갖는 외부 유전자 침입에 대한 방어 체계로서 크게 여러 서브 유닛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클래스 1과, 그리고 단일 프로틴과 크리스퍼 RNA가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작동하는 클래스 2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특히 클래스 2의 Cas12와 13는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성을 가져서 이 덕분에 이제 진단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퍼 컴플렉스의 가이드 RNA가 싱글 스트랜드 뉴클레이크 액시드 타겟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크리스퍼 컴플렉스의 Cas 프로틴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 활성을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 이 주변에 싱글 스트랜드 뉴클레이크 액시드를 무작위하게 자르는 활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형광체와 소광체로 이루어진 리포터 프루브가 절단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 리포터 프루브의 형광 신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신호 증가를 통해서 타겟을 검출하는 식으로 진단 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리스퍼 진단 기법에 대한 기법의 대표적인 이제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겟 뉴클레이크 액시드에 대해서 프리 앰플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타겟의 양을 증폭합니다. 그리고 이 증폭된 타겟을 기반으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수행해서 크리스퍼 리액션의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증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폭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 크리스퍼 리액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행하게 되고, 이때 이 크리스퍼 리액션의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에 의해서 리포터 프루브가 이와 같이 절단되게 되는데, 이 리포터 프루브가 절단됨에 따라 나오는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타겟의 유무를 파악하는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등원액선 증폭 기술과, 그리고 크리스퍼 시스템들 죄송합니다. 포인터를 제가 깜빡.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신호 측정 모드들이 접목되는 식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크리스퍼 기반 진단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진단 스킴들에 대해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 특성은 신속하고 현장에 응용하기에는 현장 진단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샘플이 컨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시스템 개발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크리스퍼 옵티컬 디텍션 애니소트로피 코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코다는 크게 SA 파트와 디바이스 파트로 나뉘는데 SA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마우스가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SA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원 중폭 반응과 그리고 크리스퍼 중폭 반응을 결합함으로써 단일 단계, 단일 온도 그리고 단일 튜브 내에서 전체적으로 반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다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기 반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과 그리고 형광 편광 신호 측정을 담당하는 장치로 휴대성을 고려해서 작고 가벼운 무게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SA와 디바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원 스텝으로 등원 조건에서 수행 가능하며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통합형 코비드-19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SA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의 4단계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텝 1을 보시면 다음의 타겟 템플릿에 대해서 등원 중폭 반응의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되고 익스텐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2를 따라가 보면 프라이머가 익스텐션 됨에 따라 기존의 템플릿이 단일 가닥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때 이 노출된 단일 가닥 템플릿에 대해서 크리스퍼 컴플렉스의 가이드 RNA가 컴플리멘터리한 부분을 타겟팅하게 되고 이 크리스퍼 컴플렉스의 캐스 프로틴의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의 단일 가닥 리포터 프로브들이 절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프라이머 익스텐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텝 3를 따라가 보면 또 다른 템플릿이 또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성된 템플릿은 또다시 스텝 2를 따라서 크리스퍼 컴플렉스의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스텝 2와 3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포지티브 피드백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고 함에 따라서 템플릿은 증폭되고 또 증폭된 템플릿이 또다시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를 부스팅시키는 이런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주변의 단일 가닥 리포터 프로브들이 다 절단되게 되고 리포터 프로브의 형광 물질의 이 분자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분자량 감소에 따라서 형광 물질의 플로러센스 폴라리제이션 즉 형광 편광 신호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신호 변화로부터 타겟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이 되었고 이 디바이스 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온도 조절과 그리고 형광 편광 신호 측정을 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반응 온도인 42도씨에서 안정적으로 온도 유지를 해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표준 측정 장치인 플레이트 리더기와 거의 동일한 경향의 신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적으로 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신호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된 시스템에 대해서 프루브 오브 컨셉을 진행을 하였고 먼저 피저빌리티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어세이의 키 컴포넌트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와 그리고 크리스퍼 컴플렉스의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 타겟 RNA가 들어갔을 때 유의미한 신호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타겟의 농도에 따라서 경향성 있는 신호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20분 이내에 농도에 따른 신호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 20분을 측정 시간으로 선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량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단 표준인 PCR보다 저희 코다 시스템이 더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20분 이내에 3카피 퍼 마이크로리터의 낮은 농도의 RNA까지 검출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겟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종류의 검출 프로브를 디자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스페시피시티 즉 특이도를 먼저 검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SARS-CoV-2 RNA의 뉴클레오 캡시드 진 N1, N2 진에 대해서 검출 프로브를 디자인을 하였고, 또한 휴먼 샘플의 하우스키핑 진인 RPP30 진에 대해서 검출 프로브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검출 프로브에 대해서 SARS-CoV-2 타겟과 그리고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 타겟을 테스트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타겟에 대해서만 높은 신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서 파일럿 클리니컬 샘플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각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하우스키핑 진인 RPP30 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고, 함으로써 샘플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샘플들 RPP30에 대해서 유의미한 신호를 보이며 퀄리티 컨트롤을 통과를 하였고, 통과된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N1, N2 진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코비드-19 진단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19 환자의 경우 정상 샘플에 비해서 높은 신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통계 분석 결과 코비드-19 환자의 경우 정상 환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N1, N2 시그널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N1, N2 시그널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진단 테스트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코다 시스템을 통해서 20명의 코비드-19 의심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원 중폭 기술과 그리고 크리스퍼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원 스텝, 원 템퍼레처, 그리고 원 팟에서 수행 가능한 올인원 에세이를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반응 수행이 가능하도록 온도 조절과 신호 측정을 담당해주는 휴대용 측정 장치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와 디바이스를 결합함으로써 통합형 올인원 코비드-19 진단 플랫폼을 개발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